불길한 금 3,000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포트녹스를 방문한다. 금과 해외 미군 기지 사이에 이제 함수관계, 미국 국채 위기 재점화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골드핑거 007 영화죠. 골드핑거에 이 포트녹스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 영화 다 보셨을 텐데. 자, 이 악당이 포트녹스에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금이고 뭐고 날아가 버리고 그 주변이 오염이 되겠죠. 엄청난 양의 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이 뭐 천정부지로 이제 뛰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미국이 당시 이제 금 태환제일 때 이 포트녹스를 날린다. 뭐 이게 이제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이 3,000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포트녹스 때문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 트럼프가 이제 포트녹스 갑니다. 뭐 일론 머스크랑 같이 가겠죠. 근데 가니까 금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야 바이든 뭐 오바마 너희들의 삥땅 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그런데 이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엇인가? 갔는데 금이 있네. 세계인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포트녹스에는 금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 미국의 이제 달러의 어떤 뭐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쇼죠. 뭐 저는 실제 미국이 이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중간에 어디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미국은 엄청난 낭비를 했습니다. 미국 내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필요한 것 바로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전 뭐 시리아 침공 이 전쟁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비로 발표한 거 이것보다도 많은 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무려 11 트릴리언 달러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적 부채가 한 3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35조 달러죠. 이 중에 3분의 1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거 전쟁만 안 했으면 지금 한 24 트릴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전쟁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거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 때문에 미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태환제도 포기했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금값이 뛰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역시 금을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금이 오른다. 뭐 당연하죠. 많이 사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진짜 이유를 좀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은 달러나 유로화 자산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우전 때 미국과 EU는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금 3천억 달러 이것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과 서구를 믿지 않고 이렇게 금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허드슨 교수, 미조리주 이제 경제학과 교수죠.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이 브릭스가 이제 서방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초제국주의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뭐 사실상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어디 닦았었겠죠. 그래서 금 태환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무너졌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재무부 국채를 이제 새로운 이 투자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작업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보내고 많은 제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이 수출국들의 팔을 비틀어서 미국 국채에 이제 그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이렇게 파킹하도록 이렇게 이제 몰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미국 경제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이제 국가 신인도도 올라가고 경제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1990년대는 뭐 유니폴라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또 실질적인 수익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 2019년, 2020년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코땡땡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은 중간중간에 몇 번의 위기는 겪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채권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국이 크면서 중국이 많은 이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또 이제 중국이 그 돈을 다시 이제 미국에 파킹하고, 이런 형태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금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만 찍어내면은 채권이 아무리 만기가 들어와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총 이제 이 통화량,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지 외국도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이제 넘쳐나게 되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무부 채권에 이제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통화 정책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한다. 그 전에 이제 옵저버들을 초청을 합니다. 전 세계 이제 주요 은행들, 이 상업은행도 있고 또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미국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옵저버 자격으로 은행 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전 세계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무너진 게 바로 이제 코비드 때, 그리고 이어지는 로우전입니다. 이 로우전과 코비드를 제외하고 바이든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찍어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바이든은 리버럴 아젠다에 맞게 이제 미국과 세계를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미국의 공적 부채로 이렇게 날라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 금으로 몰려간다. 그런데 이 등식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때, 이때는 금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최근이죠. 도대체 이 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무엇인가?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경제적인 요인을 지적하지 않고 바로 이 정치 군사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릭스가 새로운 이제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역시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의 러시안 외환 보유금 몰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북한, 쿠바, 이들의 이 외환 보유금, 먼저 금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압류를 하고 동결을 하고 이래버렸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이 미국과 직접적인 동맹이 아닌 나라들, 좀 실수하면은 미국에 찍히면 제재가 날라올 수 있는 나라들, 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관 성격이 짙기 때문에 예탁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금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IMF, 네덜란드, 영국, 서구 국가들, 미국의 직접적인 동맹 국가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이렇게 이제 제3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차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분명히 이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 나라들, 이들이 미국과 서구를 이제 경계하면서 이렇게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000까지 가기 거의 직전입니다. 물론 금값이 오른 데는 금의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이렇게 많아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0-30년간 수요가 늘 공급보다 이렇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간 금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침체되어 있던 금이 이제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이 이 금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이제 달러 형태의 보유금, 대표적인 게 이제 미 국채죠. 여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 이것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빠르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오른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지불수지 적자,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바이든 때 그랬죠. 그리고 세계에 보다 많은 달러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금에 이제 더 빨리 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이 빠르게 오르는 데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해외에 뿌렸는데 그 달러가 이제 금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빠르게 올랐죠. 자, 우리가 재무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미국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을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낸다. 혹은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야 그냥 이번에 한 번에 다 갚아버릴래 하고 이제 똥값 된 달러를 던집니다. 그걸 받고 이제 달러가 이미 뭐 가치가 엄청 하락했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망하진 않습니다. 달러를 찍어내서 주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는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했을 때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미국 국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정이 되고 다시 이제 국채 시장은 선순환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면서 또 이제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또 국채 가격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또 미국 달러 가치도 이렇게 안정되게 되고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요인에선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투자처가 이렇게 다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있지만 금 역시 전통적인 대체제로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특히 이 군사 지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과다 공급은 주로 군사 지출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상적인 무역 플로, 즉 미국이 많은 물품을 사오고 또 이제 해외로 달러를 보내고 이게 미국 국채로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간중간에 전쟁을 합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20년 정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치유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여러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내전, 그리고 이제 대리전이지만 시리아, 리비아 곳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미군 자체가 거대해지고 비대해진 미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바마는 기존에 수행하는 이어지는 전쟁 한 4개 정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6개의 전쟁을 추가로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 재정 상태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출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출혈, 이것은 바로 세계 입장에서는 달러가 과다 공급된다는 겁니다. 이 돈, 전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달러를 찍어서 해외에 뿌려서 나오게 됩니다. 주둔하는 군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달러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그 지역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달러가 과다 공급되고 있다. 이건 역시 금값 인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군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서 군사기지 하나를 이제 폐쇄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습니다. 코소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군사기지 하나 폐쇄하겠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화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840개의 해외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개 정도로 줄인다. 이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기지를 줄인다. 이것은 단순히 군비 지출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하는 행위 자체를 피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경제, 미국 재정 상태를 이제 갉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에 금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0 정도입니다. 최근에 $3,000로 온 것,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3년 이때부터
이때가 인플레이션의 최정점이었습니다만 이때는 금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오른 거죠. 즉 인플레이션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은 치솟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로우전에서 미국 돈이 빠져나간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공적 부채가 만드는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자 비용만 거의 한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1년에 지불하는 것. 미국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것이 여기에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미 국채 위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미 국채 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군비 지출, 로우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이제 군비를 지출한 거 엄청난 낭비죠. 그리고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입니다. 이 바이든이 돈을 찍어내면서 난리를 칠 때 리버럴 아젠다를 이제 가지고 세계를 개조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이 서구의 아젠다를 따르지 않는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 서구의 미국의 정치적인 플레이, 이것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런 요인도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서방의 게임은 끝났다. 이것을 세계인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 선물 매도입니다.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억제를 해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 가격을 억누르게 되면은 미 국채로 이렇게 대체 투자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국채에 투자하면은 이자도 받죠. 근데 금에 투자하면은 보관료도 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를 매력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의도적으로 이제 금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해 온 거죠. 튀지 못하게 억눌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금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소액으로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콜 옵션을 사죠. 옵션을 사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대량의 이제 이 콜 매도를 합니다. 콜 매도를 하면은 만기가 되면은 익스파이 되면은 옵션은 휴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수익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관례에 중독이 되어 왔던 겁니다. 10에서 20년 동안 중독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마진콜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콜 매도를 쳤는데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으면은 이 숏스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콜옵션이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 이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현물을 사야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시장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겁니다만 미국과 영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이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금 가격이 3,000불을 찍는다. 이때 어떤 한계선, 미국과 영국이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다. 이 경우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숏스퀴즈가 발생하고 난리가 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달러나 금융시장에 큰 어떤 혼란이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여전히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죠. 미국의 공적 부채가 그렇습니다. 이 포트녹스에 실제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이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제 나폴리타노 판사님 방송에 나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알렉스 크라이너가 영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금을 이제 영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과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가서 이 영국도 보내고 여기저기서 금을 가져와서 짠 하고 야 포트녹스 갔는데 금이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은 해외에 있는 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일단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제조업 부활의 키는 미국 기업들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 자국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 옮겼죠. 멕시코도 옮기고. 이것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메인스트리트 기업들입니다.
일단 애플은 5천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실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파킹되어 있는 5천억 불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뭐 싱가포르에 있는 거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 상무장관 한국 기업인들 만나서 야 기업 하나당 10억 달러씩 뭐 1조 4천억 정도죠. 10억 달러씩 투자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미국 내 금융 시스템 안에 달러를 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이야기. 우크라이나에서 5천억 불 정도 이제 히토류.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히토류를 장악해서 미국 제조업에 도움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5천억 불치의 광물 자원을 미국이 장부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 시스템을 서포트하게 되겠죠. 자, 물론 미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은 시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암시를 이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투자자들에게 던져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사태를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광물 자원 확보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무언가 절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선순환하고 있다면 금 가격이 저렇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